서울 남산 아래에 위치한 용산고등학교. 새학년을 맞이한 아이들의 설레는 마음과 들뜬 분위기로 학교가 들썩거린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한 학생이 있으니 바로 3학년 문과 전교 1등 조준희 군이다. 저보다 못했어요. 중학교 때. 등수로 치면 한 8등, 9등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근데 지금은 저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니면서 계속 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만의 공부 비법으로 현재 용산고 문과 전교 1등을 고수하며 전국 모의고사 상위 0.1% 안에 드는 최상위권이 된 준희 군. 과연 그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을까? 준이야 빨리 일어나. 야 일어나 빨리. 아침 8시. 규칙적인 생활 사이클을 위해 방학 중에도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준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책상 앞에 앉는다. 서울과 주민은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간다고? 부산한 아침 시간에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공부보다는 주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산업이는 뭐라고? 설건업이와 외건업이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제가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것이 뭘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배속으로 들으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좀 더 내용을 깊게 새길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 이거 야구할 때 사진인데요. 저는 여기 있는 애랑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준이는 야구 선수를 꿈꾸던 소년이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 체구가 호리호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뭐 빠르게 뭐 달리기는 빠르고 뭐 그런 센스 같은 건 좀 있었지만은 되게 파워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면은 야구 선수로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다 하고 일단 아버지께서 되게 강하게 만류하셨어요. 그냥 공부의 길로 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먹고 공부하기로 했죠. 최고가 아니면 힘든 운동선수의 길 대신 공부를 선택했지만 공을 던지던 손으로 펜을 잡고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일단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원래 공부하던 애가 아니고 운동하던 애니까 되게 성적이 낮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그 초심의 그 마음가짐으로 정말 꾸준히 열심히 했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았던 준이는 중학교에 입학하며 공부에 매진했다. 그 후 전과목 평균 95점대에 이르는 좋은 성적으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상위권을 유지하며 공부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공부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시험 같은 경우는 등수를 좀 가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1등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많이 생겼고. 자신감이 생긴 준이는 조금 늦긴 했지만 3학년 2학기에 들어서며 외고를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또 외고 시험을 봤는데 외고 시험에서도 떨어지고 하면서 준이가 무척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한다는 소리 듣고 좀 준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덜컥 떨어지니까 되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일단은 주위 시선이 가장 좀 그랬죠. 친구들 놀리는 것도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았고,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꺼림칙했어요. 그때 딱 강하게 자극을 받았죠. 전국에는 나보다 뛰어난 애들이 수천 명 있는데 나도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준이는 중3 겨울방학을 이용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에 등록했다. 또한 각 과목당 문제집을 10개 이상 푸는 등 기초 실력을 쌓았다. 그 후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전교 527명 중 1등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준이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 있었던 걸까? 좀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남들보다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하면은 확 올라가는데 한 1.2, 3배만 해도 그냥 그저 그런 성적만 나오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공부한다.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에도 공부하다 보니 가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스로 남들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준이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력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잠시도 쪽지에서 눈을 떼지 않는 준이. 쪽지에는 그날 외울 영어 단어가 가득하다. 예, 항상 들고 다녀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여행 간다고 쳐도 그런데 가다 보면은 정말 맥없이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종이 쪽지 딱 들고 슬쩍슬쩍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준이. 나오는 그의 손에는 김밥이 들려있다. 든든히 밥을 챙겨 먹어도 모자랄 나이에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준이. 배고픔도 그의 바쁜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간 아껴야 되니까. 뭐 방학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이번 주는 조금 빠듯하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밥을 먹으면서도 공부에 집중하는 준이. 자신 같은 노력파는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책에 몰두하다 급하게 지하철에 오르는 준이. 역시 지하철 안에서도 공부 삼매경에 푹 빠져 있다. 그런데 갑자기 준이가 지하철에서 내렸다. 무슨 일일까? 왜 올라왔어요? 저긴 줄 거꾸로 타서요. 아, 착각했어요, 제가. 자주 이래요? 좀 한 달에 한 번. 동네에 위치한 독서실. 준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잠시의 흐트러짐 없이 공부에 몰두한다. 이런 표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공부할 수 있나 뭐 감탄사밖에 안 나오죠. 와 진짜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준이가 공부를 하다 말고 빈 종이를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적는다. 이것은 바로 준이가 직접 만든 학습 계획표. 준이는 공부한 시간을 5분 단위로 과목별로 정리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시간 관리를 한다. 이거는 제가 학습 계획장이라서 제가 혼자 공부한 내용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것 빼고 제가 공부한 것만. 근데 그날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게 제 목표에 만족했는지 미달했는지 보면서 자기 반성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질문할 것들이나 궁금한 것들 써놨다가 집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준이는 이 학습 시간 계획표를 통해 하루 동안 자신이 부족하게 공부한 과목은 무엇인지, 앞으로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은 뭔지 파악한다. 이처럼 스스로 하는 철저한 학습 관리가 그를 최상위권으로 올려놓았다. 항상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과목을 몇 시간, 어느 시간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제 실천하지 못했을 때 저녁에 반드시 그걸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 다음 날 반드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 활용을 참 잘해요. 교무실 여기저기서 볼 수 있거든요. 다니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지만 이처럼 치열한 자기관리와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준희. 오늘 하루 공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 공부를 준비하며 미래를 다져나간다. 이제 불과 200여일 남은 수능시험. 준희는 자신을 더욱 바짝 쥘다. 수능 볼 날도 많이 남지 않았고 이제는 시간이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루라도 좀 만족스럽게 공부를 못하면은 좀 더 불안해지고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좀. 새벽 2시를 향해 가는 시각. 집에 돌아와서도 남은 공부를 하기 위해 준희는 책상 앞에 앉는다. 오전에 들었던 인터넷 강의 복습에 한창이다. 그런데 복습을 다 끝내기도 전 과목을 바꾸어 영어 책을 꺼낸다. 이렇게 자주 과목을 바꿔가며 공부하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한 과목 오래 하면은 좀 지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과목 바꿔버리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 과목을 번갈아가며 공부하다 보니 방안 가득한 참고서와 자료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쪽 같은 경우는 수학 위주로 두었고요. 이쪽에는 국사랑 근현대사, 뭐 사탐 위주로 두었고 여기는 건 거의 다 푼 거. 최근에 공부하는 구획은 이쪽 3칸. 여기서 필요한 거 꺼내가지고 쓰고 그래요. 그 밑에는 논술 관련 스크랩도 있고요.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지. 방이 비록 어수선해도 그에겐 할 말이 있는 것이다.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났다. 준희는 매일 6시간 정도 잠을 자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아직 봄방학 중인 학교. 하지만 준희와 친구들은 방학 중에도 언어 영역 스터디를 하기 위해 꾸준히 모임을 갖는다. 오늘 함께 토론할 시는 이성부 시인의 누룩. 이 시는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 화자를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로 봤더라. 그래서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화자가 이렇게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봤어. 그래서 누룩의 의의를 좀 전달하는 측면의 화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 그 누룩을 이렇게 각성된 민중이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시를 쓴 것 같아. 그렇다면 밑줄진 표현에 대해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첫 행에 뭐 이렇게 알겠느냐, 뭐 하느냐, 뭐 냐를 계속 이렇게 써서 약간 물음의 표현, 뭐 전형적인 거 이렇게 주제를 강조를 하고 뭐 의지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야 되나? 표현 하나하나마다 각자의 감상이 이어진다. 뭐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 찾는 길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뭐 돕고 사는 거. 결국 더 나아가 출제 유형에 접근하는 감상에 이른다. 알맞은 바람을 만나라고 딱 있잖아. 누룩이 이게 이렇게 바람이 이제 누룩이 이렇게 공동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띠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라 그래요. 준이는 다른 과목에 비해 유난히 떨어지는 언어 영역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고2에 올라오며 친구들과 함께 언어 토론 스터디를 시작했다. 아무래도 과목 특성상 언어만 이렇게 토론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그냥 혼자 하는 걸로 커버를 하고 이런 건 좀 더 심하게 해보자 해서 언어를 선택했어요. 이 스터디를 하면은 되게 좋은 게 그 단순히 그냥 문학 작품에 더 많은 문학 작품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인 감상 반부를 알게 되잖아요. 같이 하는 친구들의 그런 독특한 고유한 그런 좋은 감상 방법을 이렇게 제가 흡수를 하고 저만의 그런 좀 좋은 방법을 이렇게 내주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방법을 알아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터디 하면서 전혀 고민거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걸 계속 꾸준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준이는 언어 영역 스터디를 한 이후 82점 2등급에서 92점 1등급으로 올랐고 함께한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1학년 때는 1등급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뭐 80대 후반이나 중반 이 정도 나왔었는데 이 스터디를 하고 나서 다 결과가 되게 1등급으로 올라갔고요. 뭐 그런 점수 같은 거 잘 나올 때는 100점 가까이 나왔을 때도 있고 실수를 하고 좀 많이 틀려도 뭐 90점 이상은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스터디 덕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어 영역에서 토론 스터디가 주는 장점은 뭘까? 언어 영역 공부가 시간이나 양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정확한 나만의 접근법이나 나만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느냐가 문제인데 그냥 독해 지문 읽듯이 시를 읽는 힘을 얘들이 기르는 거예요. 시 속에 어떤 상황이다. 시 속에 뭐 주인공이 뭘 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을 통해서 시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얘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개학을 앞두고 친구와 만나기로 한 준이. 간만에 짬을 내 마련한 시간인데 친구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는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는지 준이는 복잡한 지하철역 앞에서도 책을 꺼내 들고 공부에 열심이다. 훌쩍 흘러버린 20분 남짓한 시간. 그제서야 나타나는 친구. 준이와 가장 친한 중마고우 종화다. 방학 동안에 안 만났어요? 네, 방학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계약했을 때도 그냥 서로 바빠갖고 준이 원래 워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괴롭히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준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가서도 그래요? 네, 항상 손에 영어 단어 갖고 다녀요. 그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때요? 기특해요. 본인은 안 그래요? 네? 본인은 안 그래요? 따라해요 가끔. 준이 따라잡기 프로젝트. 따라하니까 어때요? 요새 맨날 보여주는 공부를 해요. 따라하니까 좀 효과가 있던가요? 네, 효과 있었어요 저는. 어떤 효과 있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성적 많이 올랐는데. 겨울방학 동안 자란 머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으러 온 두 사람. 이제 1년 남짓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이들에겐 이 작은 사진 한 장이 학창시절을 기억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좀 시험 성적이 많이 연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 시험을 가지고 그 시험을 가지고 이제 제 목표를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제 앞에 있던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다음번에 얘는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 어떤 그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경우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치면은 막 울고 굉장히 그게 좀 제 생각에는 뭐 보통보다 더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승부욕을 보였던 준이. 아버지는 준이가 고3이 된 후 자신 스스로 승부근성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몇 등 했어? 수학에서? 잘했다 야. 어제 읽은 것 중에 좀 감명이 있었던 게 그 강점이 우리나라는 책이었지. 물론 이제 많이 읽는 책인데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완하는 노력하잖아. 공부하라는 가압적인 말 대신 자신이 읽었던 자기계발서 중 좋은 구절을 골라 매일 아침 준이와 대화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기유발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하는 걸 더 매진할 수 있고 또 이런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해온 지는 지금 거의 한 3개월 이상 됐습니다. 준이가 다니고 있는 한 학원. 학원 성적 게시판에는 상위권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일단 여기 오는 친구들이요 다 잘하는 애들만 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경쟁 심리를 위반하는 게 이 학원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이과야 1등 하는 애 남영주라는 애가 진짜 캡 정말 잘해. 저도 여기 실려야 되는데 거기서 잠깐 제 이름이 누락돼가지고 이름이 오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준이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되거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학원 자습실을 찾는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전국 상위 1%에 드는 최상위권이다.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지만 대학 입시는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기에 준이는 자신의 경쟁심을 자극하는 이곳에 오면 좀 더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준이가 요즘 최고의 라이벌로 꼽는 이는 고2 때 같은 반 친구 재현이. 준이와는 1, 2등을 다툰다. 그 학습 태도 면에서는 저희 반에 그 허재현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성실해요. 그냥 누가 봐도 열심히 한다 생각 들 정도로 학교에서나 또 학원도 같은 학원인데 항상 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항상 똑같은 자세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저 친구한테는 성적보다는 그 공부 시간이나 학습 태도를 이기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제가 2학년 때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맨날 뭐 놀면서 막 이것저것 다 하면서 막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맨날 공부만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보다 성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짜증날 때도 좀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경쟁 상대가 있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고 있다. 좀 더 친해지면서 좀 선의의 경쟁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학원 친구들 역시 준이에겐 좋은 경쟁 상대다. 하지만 단지 경쟁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 방법이나 학습 정보를 주고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기도 한다. 근데 준이가 나는 깜짝 놀랐어. 준이가 되게 혼자서 했잖아. 그래서 나 못해질 줄 알았거든. 몰랐어? 얘가 계속 1등이야 거의. 불안하니까 수학 좀 더 하고 자야지 이런 마음 드는 게 좀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딱딱한 그 느낌이 났었거든요. 얼굴도 좀 잘생기고 좀 완벽한 것 같이 보였었는데 의외로 또 친구가 되니까 되게 애가 좀 인간미가 되게 드는 것 같아요. 막 애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그런 애. 얘는 정말 딱 교우관계도 다 원만하게 되면서 막 놀 줄도 알고 그 애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절제도 하면서 노는 것도. 선의의 경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준이에겐 자신을 이기는 일만 남았다. 성적을 누구의
친구에게 양보하고 싶은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용납 못하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항목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건 양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들 열심히 하는 거고 거기서 누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했고 누가 좀 더 끈질기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양보한다면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